우리가 이제 불면증 그러면 흔히 잠을 잘 못 드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나이가 들수록 이 수면이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그쵸. 새벽에 일찍 그쵸. 깨기도 하고 네. 저도 부쩍 늘었어요. 어때요? 저도 잘 못 자요. 예전에는 네. 아침에 늦게까지 자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새벽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거나 또 깨도 그냥 안 자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 특히 노년기 만 65세가 지나면 정상적으로 수면이 조금 짧아지는 게 정상 노화 과정이긴 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네. 어제 술을 살짝 먹었는데 많이 네. 먹진 않았어요. 네. 근데 뭐 일찍 잤죠. 12시쯤 잤는데 6시부터 깨가지고 한 30분 고민했어요. 뭐 할까? 나가서 달리겠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래도 생산적이네요. 아, 그런데 좀 푹 쉬고 싶죠, 사실은. 그렇죠, 6시 반 그렇죠. 정도나 7시까지는 자고 싶은데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그럼 불면증 그러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인면, 그러니까 잠에 드는 것보다는 새벽에 일찍 깨고 잠이 뚝뚝 끊어지는 현상도 많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남성분들은 이 이제 화장실 자주 가시는 것 때문에 네. 깨시는 빈도가 굉장히 늘어나고요. 음. 또 이게 초저녁잠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 8시면 잠이 오는 건 사실인데, 막상 뭐 새벽 한두 시가 되면 깨고, 그 다음에 잠이 안 온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게 정말 괴롭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때 저는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겁나요.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근데 또 사실 그 엄밀히 따지면 그 수면 시간이 만약에 9시부터 2시까지 주무셨으면 한 5시간 주무신 건데 그럼 포기하셔야죠. 그러면 사실 아주 적게 주무셔서 건강상에 큰 이상을 가져오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그렇죠. 이제 그러고 나면 오후에 피곤해지기 때문에 노인분들께서 좀이라도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게 강박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면증, 그러니까 이 수면에 대한 집착을 만들게 돼서 예. 자꾸 더 못 자게 긴장 상태로 만드는 악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저녁에 그 멜라토닌이 뇌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 멜라토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몇 시쯤 가장 많이 분비될까요? 멜라토닌은 아무튼 해가 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보통은 특히 그렇죠. 그렇죠. 네, 빛과도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밤에 너무 밝은 빛에 자꾸 노출되면 꼭 8시가 되면 나온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2시부터 한 새벽 서너 시까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예. 이제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에 자는 게 숙면 취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멜라토닌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지켜서 주무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40이 넘으면 멜라토닌이 이 10세, 10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하고요. 그래요? 또 네. 노년기가 되면 어렸을 때 나오던 멜라토닌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해요. 슬픕니다. 네, 굉장히 슬프죠. 네, 그러니까 이 자연 호르몬 자체가 줄어드니까 제가 얘기를 드린 것처럼 네. 만 65세 이상이 되면 사실 잠을 그렇게 잘 잔다는 것 자체가 본능적으로 좀 힘든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세월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런 말씀 네, 같은데 멜라토닌이 제품 또는 약이 아니고 보충제처럼 나오잖아요. 영양제처럼. 네. 이거 복용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요즘 굉장히 많죠. 네. 도움이 됩니까? 요즘 약국에서 사실 수 있는 거는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을 받은 건데 약품으로 식약처 인정을 받은 것은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튼 그 처방전에 도움을 받든 아니면 약국이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시든 멜라토닌을 드시면 어떤 분은 먹자마자 한 30분 만에 실제로 졸린다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막상 멜라토닌을 먹어봤자 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낮에 햇볕을 못 쬐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수술방에서 일하는 의사들. 네. 이런 분들은 멜라토닌이 효과가 꽤 있대요. 그러니까요. 멜라토닌 왜냐면 아시겠지만 일주기성을 맞아요. 좀 지장을 받는데 거기에 도와주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젯 레그라든지 3교대 근무자들인지 이런 경우에는 멜라토닌을 꾸준히 먹는 게 전체적으로 수면 패턴을 지켜주는 걸로 예전부터 그거는 권고가 됐던 상황이죠. 빛공해라는 말이 있어요. 집이 밝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네. 커튼을 이렇게 가려놔도 암막 커튼이 아니면 빛이 들어오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저녁에 숙면을 취하려면 좀 조명을 좀 어둡게 해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아요. 간접 조명을 좀 쓰는 것도 좋다. 맞습니다. 잠들기 예. 전 한 2시간 정도는
어떻어요? 저도 어때요? 사실은 잠들기 전이 되면은 무조건 집을 좀 어두침침하게 해놓긴 하는데요. 제가 잠을 잘 자려고 하는 노력이기도 하고 실제로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특히 요즘에는 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보면서 이 블루라이트 같은 거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들도 숙면에는 방해가 된다고요. 아니, 정확하게 방해되죠. 블루라이트, 그러니까요.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완벽하게 억제하기 때문에 불은 꺼도 사실 핸드폰은 보고 있으니까 불을 킨 거나 사실 마찬가지일 수도 그것만 있죠. 끊어도 사실은 뭐 수면의 질이나 수면의 불면증 질에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음. 문제는 이렇게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제 정말 못 주무시는 분들은 막상 잠을 자려고 암막 커튼도 치고 그리고 불면증 안 걸리려고 핸드폰도 안 하고 하면 그리고 말똥말똥 누워서 정신이 더 맑아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따 말씀을 하겠지만 네. 졸릴 때 들어가라. 안 졸리면 그러니까 내가 자야지 이 시간에 자야지 하고 요이 땡 하고 들어가면 분명히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그 욕심 때문에 이미 긴장돼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니까요. 네. 네. 꾸벅꾸벅 졸다가 졸리면 들어가고 또 노는데 잠이 안 오면 나오고 뭐 일단 치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네. 근데 대부분의 불면증이 사실은 꼭 이게 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병명으로 하면 정신생리학적 불면증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심리적으로 너무 긴장하니까 못 잔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더 긴장 상태가 돼서 잠을 못 자는 아주 방해 요인이 되는 거죠.